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사저입니다. 오늘은 17일입니다. 무신일이고 중국 숫자 4입니다. 중국 숫자 4. 뭐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중국 숫자 4일 때는 여행, 멀리 움직이는 거, 결혼, 신용, 정리, 정돈 또는 뭐 이제 취업도 가능하죠. 취업. 누군가 타협을 해서 무언가를 얻는다 이런 뜻이 있고, 인물로 따지면 장녀, 중개인, 비구니, 행상인, 여행자, 세일즈맨, 배달원, 지금 요새 택배, 또는 이제 미망인을 왜 그런지 모르는데 미망인도 그 통상 이제 사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으로 따진다고 하면 뭐 수송, 통신 판매, 브로커, 외판원, 뭐 공인중개사 같은 것도 되고요. 운전수, 뭐 큰 뭐 차 같은 거 운전수 뭐 이런 거가 되는 거고, 장소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도로, 사거리, 비행장, 선착장, 다리, 골프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면류가 좋겠죠. 각종 면류, 기다란 거. 칼국수, 냉면, 막국수 모든 국수 종류가 이제 사에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일이면 무신일이면 무토, 임수장생하고 뭐 경신금 좋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다 무토면 지장간에 무인경이 있으니까 무토는 비견이고, 비견은 이제 형제 중에 누가 뭐냐면 뭐 산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편제면 할아버지, 놀고 먹는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조금 식신이 있으니까 무슨 보살 누굴 뭐 이렇게 보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날 가지고 그렇게 지칭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이제 몇 번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자꾸 들으시고 이거를 이제 실전에 응용을 해보시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쓸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을목일주예요. 을목일주 분의 어떤 사주를 갖고 저한테 이 사람이 이제 부자가 아닌데 뭐 100억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나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사주가 기억이 안 났어 그랬는데 을목일주였고 비견이 천간에 있는 상태 속에서 100억대 부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재성도 없고, 이제 무죄일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식상을 재성으로 보니까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주를 떠나서 그냥 일진을 갖고 낙하 이론을 활용하면 그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을 수 있는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측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통변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 속에서 저쪽에서는 100억대를 분대는데 왜 당신은 돈이 없다고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경우는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 황당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역으로 그 사람이 이제 찾아가서 이 사람 과연 어떻게 볼까 이제 확인도 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저한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저는 그런 답변을 주죠. 예, 그 나라 일진을 가지고 보는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의 유종을 판단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 가을 초입, 이제 가을의 초입이죠. 초입이 들어섰고 서서히 좀 쓸쓸한 이런 형태인데, 이제 해자축월이 오죠. 올해가 좀 많이 추울 거라고 얘기를 했고, 보통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해자축 세월이 들어오면, 특히 이제 대운이 그게 이제 좀 더 강한데, 그때는 사람이 겨울이니까, 약간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이니까 이제 내가 좀 늙었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노인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러면 뭐냐,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다, 쉬고 싶다, 모든 것이 귀찮다,
이런 생각을 할 경우가 보통 많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자축이 되면 물론 추워서일 수도 있지만 움직이기 싫고 변화가 무섭고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공상이 오고, 그리고 과거를 이제 뒤돌아보면서 옛날을, 그러니까 해자축월이나 해자축 대세운이 오면 사람이 자꾸 이제 자기의 과거를 들춰보거나 인생에 대해서 이제 고뇌를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해자축 대운이 왔어요, 옵니다라고 하면 기존 가지고 있는 그 형태를 지켜라. 더 이상 확대하거나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게 뭐 육친상 사주 육친상 뭐라 그래요? 뭐 재성입니다, 관성입니다, 식상입니다 이런 걸 떠나서 해자축이라는 세월은 그냥 유지하는 세월입니다. 있는 것 같고 끝나는데 뭐 이제 끝나는 그걸 이제 그 본분의 기준은 이제 자꾸 벗어난 상태 속에 사람들이 재성운이 오고 있다 뭐 이렇게 따진다 이거지. 그 때문에 그거는 고려해 볼 문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역으로 물을 수도 있죠. 내가 대운에 초년부터 해자축이 왔다. 그거는 뭐냐면 기존 틀 하고 있는, 아니면 해자축이라는 게 이제 임묘진 사오미 신수 해자축이 끝나는 운에서 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전 조상의 유덕으로 인해서 초년에 왔다고 하면 전 조상의 유덕으로 인해서 편히 먹을 수 있거나 괜찮다. 지금 내가 무슨 장사를 합니다. 그냥 유지해라. 이런 형태가 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자축 운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그냥 유지해라, 그런 게 이제 답이다. 간혹 우울증이 오거나 좀 쓸쓸해질 수 있고, 밤 공부를 많이 한다. 좀 해자축이 밤이니까 뭐냐면 공부 많이 하세요, 좋은 책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한번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앞으로는 정리를 더 해야 되는데 한번 다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대운에서 갑대운이 오면 뭐라 그랬냐면, 여자들은 집안을 다스린다, 남자는 승진이 가능하다, 보통 자기 사업을 한다. 을대운이 오면 반항심이 생긴다, 이별수가 온다, 집이 둘이다.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병대운이 오면 사람이 온다, 사람이 모인다, 대장을 한다, 낭비수가 있다, 손재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정대운이 오면 밤장사를 하는 게 좋겠다, 공부하기 좋은 시기다, 정화가 촛불이니까 좀 외롭다, 촛불 키우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일하고 촛불 그래서 그걸 또 정화대운 입장 속에서 이거 한번 한 것 같아요. 사기수가 온다, 문서운이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무토대운이 오면 고독하다, 무위토대운 자체에서는 관제수가 따른다, 법문제가 온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기토운이 오면 애인 연애운이 들어올 수 있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대운이 오면 이게 뭐 어찌됐든 무언 글자에 관계없이 그걸 칼로 보고서 관제수가 올 수 있다, 수술수가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다툼수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신대운이 오면 그게 이제 보살 이제 어떤 선비 이런 걸로 보면서 뭐라 하냐면 종교에 관심이 있다, 누구의 이제 보증을 쓰지 마라, 또는 뭐 큰 돈 욕심 내지 마라. 또 어떤 분은 그 신대운이 오면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골프에 대한, 자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더라. 신대운이 왔을 때 골프 치러 많이 간다,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임대운이 오면 그게 이제 물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동수가 온다, 외국에 갈 수 있다, 또는 뭐냐면 감옥,
감옥이라 그러네. 감옥. 영창에 갈 수 있다. 경찰서에 갈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럼 계대운이 오면 청간자의 마지막 글자니까 정리하는 때다, 이별하는 때다, 새로운 시작할 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그냥 한번 더 듣는다는 마음으로 잘 참고하시고 사주응용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대운이 을목대운이 오면 초상이 난다. 그러니까 어린이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대운이 그 을목대운이 오면 보통은 집안에 누군가 돌아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느 분이 저한테 그 문자를 주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무토를 설명해 놓은 거를 보시고 기토에 대해서 한번 정리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기토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일반 뭐 체계 이런 거는 잘 없고요. 이제 자연이라거나 자연물상적인 개념에서 이거를 이제 간혹 설명을 하는데 잘 맞습니다. 잘 맞으니까 참고하셔서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서 참고사항이나 아니면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문자 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하기.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뭐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토는 인간이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근데 땅에 논밭이 되는 거죠. 무토는 큰 산이 되는 거고 기토는 이게 들판, 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어느 분은 기토 자체를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창자와 같아서 욕심이 많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기토는 인간이 살아가는 땅이다. 그래서 전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용하다. 그리고 기토라는 것이 땅이라는 것이 무엇을 키워내는 거니까 남을 잘 배려한다. 남을 잘 베푼다. 이런 뜻이 있다. 그리고 꼭 베풀어야 된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약간 기토라는 건 그냥 정적인 거예요. 그냥 나는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리숙하나 실속은 있다. 자기 속셈은 다 있다 이런 뜻이고요. 끈기 있고 강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토는 한 줌의 흙이라 날아다니는 흙이라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이 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흩어지는 흙이다 보니까 동기간의 우애가 적습니다. 좀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집세고 소극적이고 심성은 착하나 그러나 인덕은 없다. 왜? 흩어지니까 각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줌의 흙이라 바람에 날리는 흙이라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할 수 있고 객지 생활이 많고 변동이 많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봄에는 봄흙은 흔적이 없어요. 먼지처럼 날리니까 흙먼지라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름 흙이다 라고 하면 장마철에 물 흐르는 대로 흐르니 이 또한 정착이 어렵고 토입장 속에 수가 재성이 되죠. 아마 여자이기 때문에 여름 흙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자 말을 잘 들어라, 부인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표현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의 토입니다. 가을토 같은 경우는 가을토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그러니까 봄은 그래도 그런데 가을토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그리고 가을에는 얻을 게 없어요. 이제 다 추수를 거둔 상태이기 때문에
득이 없고 관제 구설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겨울토는 겨울에는 뭐냐면 겨울 땅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이렇게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위 엉켜서 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여서 살아라, 붙어서 산다, 더불어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기토는 착하고 마음은 좋은데 간목이 오면 수단이 생기고 을목이 오면 심성, 생각의 변화가 많고 기토일주들이 목이 없으면 키가 작답니다. 성장성이 느리다 이렇게 하고 금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흔하게 식상을 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수가 없으면 토 입장 속에 수가 없으면 만물을 키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수가 없으면 만물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유덕이 부족하다, 큰 재물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토일주들나 기토는 보통 7년마다 한 번씩 변화가 생깁니다. 7년마다 변동이 생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쪽에서 또 햇살이 없었는데 햇살이 쫙 비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